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HSK 4급 조아라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시험입니다. 12월 시험 대비해서 중요한 내용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험 난이도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시험 역시 그 전월과 마찬가지로 듣기, 독해, 쓰기 모든 영역이 비교적 평이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자, 특히나 듣기와 독해 같은 경우에 보기에 주어진 내용이 그대로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과목을 꼽자면 그래도 쓰기가 되겠지만 쓰기도 역시나 한자에 대한 부담감이나 문법에 대한 부담 그런 걸 빼고는 그렇게 어려운 어휘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으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험, 이제 12월 시험에서는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지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듣기, 이 부분 빈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고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행동, 심정, 그리고 상태 상황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신 후에는 유의어나 반의어 같은 그런 단어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3부분에서 유사 표현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3부분 같은 경우에 바로 앞전에서 제가 지난달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보기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라고 했지만 또 이번 달에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사 표현, 의미는 같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유사어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쓰기 같은 경우에는 1부분을 준비했고요. 1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정도보호 문제를 풀이하고 또 빈출 정도보호 표현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빈출 정도보호를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듣기 문제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듣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기를 먼저 살펴보시고 내가 뭘 들어야 되는지를 알고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찬지야 회의, 찬지야 회의, 회의에 참가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칸 비사이, 칸 비사이 뭡니까? 대회를 보다, 시합을 보다 하겠죠.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취산부, 취산부, 산책을 가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买东西, 买东西, 물건을 사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 보기를 모두 다 보고 나서 우리는 행동을 들어야 되겠구나, 做什么를 들어야 되겠구나, 자,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잘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상태에서 음원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항상 음원이 나오기 전에 미리 내가 뭘 들어야 하는지 생각하시는 자세 꼭 중요합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자가 먼저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처음에 小王이라고 부르면서 周末有空吗?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혹시나 이제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당황하실까봐 미리 언급을 하는데요. 콩 하면 일단 시간의 공백, 그러니까 짬이 나다, 뭐 시간이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겠죠. 자, 뒤에 어리 붙어서 콜, 콩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었어요. 그래서 小王, 너 주말에 시간이 좀 있니? 有时间吗?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시간이 좀 있니? 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我要跟你去逛街라고 해요. 나 너랑 아이 쇼핑하러 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怎么样? 어때? 라고 물어보네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행동이 하나 언급이 됐어요. 去逛街, 去逛街뭡니까? 쇼핑하러 가다, 아이 쇼핑하러 가다, 아이 쇼핑하러 가고 싶은데 어때? 라고 했죠. 자, 그랬더니 남자가 正好我下周有面试, 딱 마침 내가 다음 주에 면접이 있거든 해서 要买件衣服. 여러분 여기서 件이라는 양사가 쓰였는데 옷을 세는 양사로서 그냥 한 벌, 두 벌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해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서 다음 주에 딱 마침 내가 면접이 있길래 옷을 좀 사야 돼 해서 一起去吧, 가자라고 했죠. 자, 그러면 他们要做什么? 그들은 뭘 할까요? 여러분 행동은 딱 하나 나왔습니다. 逛街, 아이 쇼핑하러 가다, 물건을 구매하다 같은 표현이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买东西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 그대로 买东西로 출제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逛街 살짝 다른 결의 표현으로 유사어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 요 동사를 중첩할 수가 있어요. 逛街라고 하지 않고 逛逛街라고 할 수도 있다는 점, 이따가 우리 단어 정리하는 시간에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중요한 단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 찬지야 회의라고 주어졌는데 찬지야 뭡니까? 참가하다죠. 뒤에 회의에 참가하다, 또 시험에 참가하다, 또 대회에 참가하다 다양한 목적어가 나올 수 있으므로 찬지야 회의, 찬지야 비사이, 찬지야 考试 등등등 여러 가지 버전으로 미리 잘 봐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역시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很紧张이라고 했어요. 긴장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很开心 기쁘다 하겠죠. 자, C는요 很激动 흥분하다 하겠죠. 자, 그 다음에 D는 很无聊 无聊뭡니까? 무료하다, 심심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살펴봤을 때 인물의 감정 그리고 기분을 좀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잘하신 거고요. 자, 바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여자가 먼저 小王怎么了? 小王너 왜 그래? 有什么事吗? 무슨 일 있어? 라고 하자 남자가 我明天有考试 역시나 시험이 문제였어요. 나 내일 시험이 있어서 그럼 벌써부터 예측이 되죠. 뭐 긴장하다, 뭐 걱정이 되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但是准备的不太好 내일 시험이 있는데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有点紧张有点紧张 조금 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바로 긴장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A로 골라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단어 여러분 카이신 보이십니까? 카이신 하면 기쁘다인데요. 카이신 말고 까오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쁘다라는 표현은 카이신 말고도 까오싱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역시나 단어 정리하는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심정 내용은 이렇게 보기 4개 잘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상태 상황 문제인데요. 역시나 보기부터 보죠. A 같은 경우에는 坏了 여러분, 坏 하면 뭡니까? 고장나다, 뭐 망가지다, 상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B는요, 太酸 酸是什么? 酸, 시다 라는 뜻이죠. 맛이에요. 시다, 달다, 맵다, 짜다 할 때 시다. 자, 그 다음에 C는요, 味道不太好 味道是什么? 맛이죠. 맛이 그다지 좋지 않다, 맛없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는요, 반대로 好吃 맛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일단 보기를 살펴봤을 때 어떤 주어의 상태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 들어야 되겠구나까지 캐치를 하셨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주어가 뭘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보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맛에 관한 표현을 계속하고 있으니 주어가 음식일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하는 것. 여러분, 화해하면 너무 고장나다, 망가지다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어가 만약에 음식이라면 그 음식이 상하다, 먹지 못하게 되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왠지 주어는 음식일 것 같고 그 음식이 상했는지 아니면 맛이 너무 신지,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를 좀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나 그렇게 어렵지 않은 표현인데 C하고 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반이어가 되겠죠. 지금 반대의 의미죠. 이런 경우에는 시험장 가셔서 괜히 당황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한글로 밑에 맛없다, 맛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좀 살펴볼게요. 여자가 먼저 桌子上的葡萄都坏了 일단 坏了라고 한번 언급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덧붙여 쐐기를 박죠. 不能吃了 먹을 수가 없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주어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음식이 맞았습니다. 과일이네요. 葡萄 자, 그래서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있는 그 포도가 다 상했어, 못 먹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자 남자가 또 한 번 那么就不要吃 그러면 그냥 먹지 마 하면서 扔掉吧 그냥 버려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마무리 멘트로 晚上我下班时再买回来 라고 해요. 자, 저녁에 내가 퇴근할 때 다시 사가지고 올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葡萄怎么了에 대한 대답은 포도는 어떤가요? 坏了 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단어 하나 더 보실 것.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맛있다, 맛없다를 이야기할 때 好吃,不好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味道라는 단어를 써서 맛이 어떠한지 味道很好,味道不太好,味道怎么怎么样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맛평가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세 문제의 단어들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에 행동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 참가하다, 찬지야 회의 말고도 또 대회에 참가하다, 찬지야 비사이. 그 다음에 여러분 비사이를 똑같이 쓰지만 대회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회를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요즘에 월드컵 보는 것처럼 칸 비사이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아이 쇼핑하다, 꽝지에 또 물건을 사다, 买东西 똑같이 물건을 구매하다인데 购物 购物라는 표현은 조금 더 서면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꽝이라는 동사를 두 번 써서 꽝꽝지에 할 수도 있다는 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심정 같은 경우에는 긴장하다, 긴장, 기쁘다, 카이신, 또 기쁘다 뭐 있어요? 까오싱,
유쾌하다, 愉快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흥분하다, 激动, 무료하다, 无聊 다시 한번 봐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글자들이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한자 잘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시험지에는 발음이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면서 읽는 연습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태 상황, 특히나 주어가 음식일 때 그 음식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보기 다시 한번 정리. 상하다는 坏了, 상했다죠. 그럼 같은 표현으로 아예 먹을 수 없어졌다. 不能吃了. 아니면 맛이 어떠하다. 일단 맛있다는 好吃. 味道很好 할 수 있는데 很을 부정으로 바꿔서 味道不好, 味道不太好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맛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더 추가해서 시다는 아까 뭐였죠? 酸, 달다는 甜, 쓰다, 苦, 맵다, 辣 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듣기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계속해서 지금 재출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기 잘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A 같은 경우에는 早起床,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요, 多花时间, 시간을 많이 들이세요. 노력을 기울이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C는요, 每天运动, 매일매일 운동을 하세요. 체력을 기르세요. 자, D는요, 跟周围人沟通,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친구를 많이 사귀시고 대화를 하세요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很多人都想知道,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成功的关键, 성공의 키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다들 궁금해합니다. 其实 사실요, 最重要的是什么? 多下点功夫. 여러분 여기서 下功夫 체크해 주시고요. 下功夫 하면 뭡니까? 노력을 기울이다 라는 뜻이에요. 정말 시야 하면 자꾸 아래로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는 아예 체크해 두시고 노력을 기울이다로 외워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반복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성공의 키포인트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바로 정답 多花时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분들이 뭔가 노력과 시간 하면 다른 뜻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지금 A, B, C, D 중에서는 가장 유사한 표현이 D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함정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보자면 쐐기를 박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오죠. 坚持努力, 坚持 꾸준히 견지하세요. 努力 노력을 꾸준히 하세요 라고 했으니 정답은 B가 되는 게 확실시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这样才能期待好的结果.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성공의 키포인트는 바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 또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사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노력을 기울이다, 下功夫, 下点功夫, 多下点功夫. 자, 그 다음에 노력을 꾸준히 하다, 견지하다, 坚持努力.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들이세요. 多花时间 다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 역시 질문과 보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夫妻为什么兴奋? 여러분, 兴奋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흥분하다, 들뜨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어는 부부예요. 이 부부는 왜 때문에 왜 들떴는가? 여러분 왜라는 질문 의문사 잘 봐주시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부부가 지금 들뜬 이유는 A. 当医生了. 여러분 땅 뒤에 医生 직업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직업이 되다로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의사가 됐다. 의사가 돼서 들떴다. 자, B는요. 孩子要出生了, 要出生了, 要什么什么了, 임박태죠. 해서 아이가 곧 태어난다, 태어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C는요, 受到邀请, 뭡니까? 요청을 받았다, 스카웃을 받았다. D는요, 涨工资了. 뭡니까? 임금이 올랐다, 오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A, B, C, D 모두 살펴본 상태에서 어떤 이유로 이들이 들떴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 알아두실 것은 B의 孩子要出生了 같은 경우에 아이가 곧 태어난다를 살짝 바꿔서 아빠가 된다, 엄마가 된다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 볼게요. 再过几天我就要当爸爸了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한 대로 바로 나 며칠이 더 지나면 아빠가 돼 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정답은 B로 먼저 골라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尽管 비록 还不知道 아직은 몰라요. 是男孩还是女孩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但 그러나 我和妻子 나와 아내는 이래서 묶었을 때 夫妻가 되는 거겠죠. 나와 아내 이 부부는 都
都特别激动. 굉장히 특히나 지금 들뜬 상태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할게요. 아까 질문에서는 兴奋이라고 표현했는데 激动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들뜨다, 감격하다, 흥분하다. 자, 동시에 还有点担心 그리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医生让妻子多走走. 의사 선생님이 아내에게 많이 걸으라고 했고요. 또 뭘 부탁했습니까? 放松心情. 마음을 조금 릴렉스 할 것을 부탁했어요. 릴렉스 하도록 시켰어요. 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해야 하는 것은 왜 들떴는가 하니까 곧 아이가 출생하기 때문에 내가 곧 아빠가 되기 때문에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는 쓰기 과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쓰기는 먼저 1부분 어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 전에 중국어의 기본 어순부터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기본 뼈대 주, 술, 목 먼저 찾으시는데 이 중에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성분은 수어겠죠. 주어나 목적어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어부터 찾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어를 기준으로 이제 꾸며주는 말들을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수어 앞에서 수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그리고 수어 뒤에서 수어를 보충하는 보어. 위치 잘 확인해 주세요. 앞과 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하지 않은 명사를 꾸미는 말은 관형어가 되겠죠.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명사 앞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앞에 관형어가 위치할 수 있겠다라고 머릿속으로 먼저 기본 뼈대를 그려놓으신 상태에서 어순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적어놓은 예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문장 성분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항상 먼저 찾으실 것 수어. 이 문장에서 수어는 출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는 뭡니까? 누가 먹습니까? 뭐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생략됐습니다. 목적어가 항상 있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수어를 기준으로 수어 앞에서 수어를 꾸미는 부사어. 이징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완러, 완은 뭡니까? 보어가 되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는 습관, 항상 문장 성분을 분석하시는 습관 들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쓰기 1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정도보어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문제를 풀기 전에 정도보어 표현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표를 잘 봐주시고요. 정도보어는요, 사실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조금 어순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리를 맛있게 하다, 그냥 맛있게 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중국어로는 하는 정도가 맛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기 때문에 아예 자주 나오는 빈출 정도 표현을 좀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봅니다. 做得很好吃. 요리를 하는 정도가 맛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 요리를 맛있게 하다. 자, 그럼 2번은요. 打得真棒. 여러분 수로가 따가 쓰였습니다. 스포츠에서 타격하는 그런 스포츠들 真棒이라고 했으니까 잘하다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잘 치다. 타격하는 운동을 잘 하다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는 表演得非常精彩. 表演 징차이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 연기하는 정도가 매우 다채롭다. 그러니까 연기를 아주 잘한다. 좋은 평가입니다. 자, 4번은요. 变得这么黑. 여러분变하면 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변하는 정도가 이렇게 까맣다니. 그러니까 이렇게 까맣게 변했다. 이렇게 검게 변했다로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이번에는 변하는 정도가 어때요? 变得越来越普遍.普遍, 보편적으로 변했다 해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5가지 표현을 좀 보셨는데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정도보어, 정도부사 很 대신 真으로 바뀌어서 뭐 做得真好吃 做得非常好吃 이렇게 정도부사를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4번에 变得这么黑, 这么도 쌤 쓸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이렇게 검게 변하다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내용이 헷갈릴 것 같으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아예 한국어로 간단하게 메모하시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실제 1부분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 먼저 제시어 중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어순 생각하시면서 뭐부터 찾을까요? 수어부터 찾아야 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언급하고 할게요. 정도보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아까 사실 빈출 정도보어 5가지를 볼 때 눈치채셨나요? 요 더라는 다리 역할 잘 봐주십시오. 자, 어순 같은 경우에는 수어와 정도보어 사이에 위치하는 다리예요. 그래서 수어, 더, 정도보어입니다. 자, 그럼 아까 다시 우리 정리했었던 표현들을 다시 되뇌어 볼까요? 우리 맛있게 하다, 요리를 맛있게 하다 뭐였습니까? 做得很好吃. 做得真好吃 했잖아요. 자, 그러면 수어 먼저 찾아볼 건데 수어 가능한 표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더를 체크하시고 더 앞에 이 주어가 수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하는 정도가 어때요? 하는 정도가
맛있다, 很好吃를 보어로 넣어주시고 지금 상황이 또 요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리를 잘하다, 做得很好吃로 연결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그럼 주어는 뭐예요? 마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맛있게 해 라고 하면 뭘 맛있게 해?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예 앞문장에서 주어, 수어, 목적어를 한번 언급해 주고 뒤에 한 번 더 정도보어구를 넣는 거예요. 해서 정답부터 먼저 공개를 할게요. 마마 做菜做得很好吃. 여러분 주어, 마마, 수어, 做, 목적어, 菜 이렇게 한번 끊어서 엄마가 요리를 하는데 뒤에 做得很好吃 맛있게 한다. 이런 어순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마 做菜做得很好吃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살짝 내용을 바꿔서 만약에 그가 중국어를 하는데 중국어를 잘한다 라고 한다면 他说汉语说得很好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기본 어순 잘 생각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어요. 뭘 생략할 수 있습니까? 이 수어가 2번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마마 菜做得很好吃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 다음 문제에서 수어를 생략하는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시어 보시는데 여기 더 체크해 주시고요. 앞에 따가 수어일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 위마오치오 뭡니까? 배드민턴이고요. 그러면 그가 배드민턴을 치는 정도가 아주 좋아요. 그가 배드민턴을 잘 쳐요 라는 내용으로 배열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여기부터 완성해 주겠습니다. 수어 뒤에 정도보어니까 따더 쩐빵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 주어는 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래는요. 타, 따, 위마오치오, 따더 쩐빵 하는 게 맞죠. 자, 근데 동사가 2번이나 들어갈 필요 없기 때문에 아까 언급했던 대로 첫 번째 단은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략한 버전 타, 위마오치오, 따더 쩐빵 타, 위마오치오, 따더 쩐빵 이렇게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문제 역시 더 체크하시고요. 앞은 수로겠죠. 表演 뭡니까? 공연하다, 연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게 非常精彩 되게 잘한다, 다채롭다로 우리는 배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먼저 완성합니다. 表演的怎么样?表演的很好, 表演的非常精彩, 表演的不太精彩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表演的非常精彩.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어 누가 공연을 잘합니까? 누가 연기를 잘합니까? 这些演员.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가자면 지시대명사, 양사, 명사 순서대로. 그래서 정답은 这些演员表演得非常精彩 할 수 있겠죠? 이 배우들은 연기하는 정도가 매우 좋아요. 연기를 아주 잘해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요리를 잘해요. 做得很好吃. 자, 그다음에 연기를 잘해요. 뭐 있어요? 表演得非常精彩.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배드민턴을 잘 쳐요. 打得真棒 같은 표현들, 빈출 정도보호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랑 12월 시험 대비해서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2022년의 마지막 시험인 만큼 여러분들 모두 기원하시는 성적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